그야말로 전대미문이라는 이야기가 어울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제고 모든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들 이 속에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쯤이면은 유권자들은 대개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선거에 관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한 3일 전까지도 흔들리지 않느냐, 투표하기 3일 전까지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대개 이때쯤이면 이제 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정치판의 혼란이 니전투구, 그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이런 막장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죠. 여야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뿌리를 살펴보면 우선 전 박근혜 정권의 몰락, 그 탄핵 정국하고 촛불로도 상징되는 이제 광장 정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계파 정치, 소위 계파 정치라고 합니다만 패거리 정치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러한 진행의 폐해가 결국 오늘의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진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다시 여기서 다 되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기초가 붕괴됐다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모든 권력들이 집중된 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조차 그렇고 거의 전 분야의 통치권이 대통령 1인 지하로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또다시 권력의 집중 그리고 권력의 유지 이것만을 위한 소위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했었죠. 이 패스트 트랙에 걸려있던 3개의 법안 중에서 이 공직자선거법에 참 어이없는 개정이 오늘의 이 현장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말도 되지 않는 개정이다. 세상에 이렇게 국민들조차도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한 야당의 정치인, 야당도 아니죠. 범여권의 정치인이 이건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국민들은 알 수도 없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선거법을 강제로 밀어붙인 결과 그 결과가 오늘 이 현실을 낳고 있다는 것. 애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법 바꾸면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가질 않네. 여기서 생겨나는 파행.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그렇지 않아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수렁으로 만들고 있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국민들은 누구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하는 건지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비례정당이라는 건 뭔지 그 비례정당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 속에는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 건지 딱 부러지게 이해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알만한 식견들을 갖추고 계시다 싶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거의 되풀이해서 저에게 묻는 말씀들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비례정당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되고 찍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막상 이제 투표일이 돼서 투표용지를 배부를 받으신다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마 투표용지가
2개의 두루마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당으로 등록돼 있는 정당의 숫자가 뭐 20여 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그거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도 말 같지 않아서 이게 전부 비례 투표를 겨냥을 하고 정당 이름을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이 투표용지가 이제 두루마리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투표하는 사람이야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서 하나 찍으면 되겠지만 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선거가 임박했는데 선거를 하려면은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후보들이 나오는 건지 최소한 이거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뭘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하나, 공약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 하나를 얻어듣기가 힘듭니다. 물론 지나온 과정을 봐서 지금 집권 여당은 연방제 통일안으로 갈 것이고 그쪽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다수당이 되어야 하고 권력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건 안 되니까 무조건 권력을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 지금 이 권력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를 짐작하는 것이 고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밑바닥에 숨어있는 이야기, 유권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익, 정말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모든 자기 정당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지혜를 집합해서 만들어낸 방향이냐 이것이. 거기에는 정말 국익만을 생각하는 노력이 들어있는 것이고 각자 개인들의 권력의 획득 또는 패거리의 권력의 유지 또는 획득 이거의 논리가 없이 진실로 국익만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냐. 이 두 논리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요. 채널 24K에서는 진작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선택해야 되는, 특히 야당 쪽에서 선택해야 되는 정책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뭐 이런 쪽에서 이러이러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또다시 한번 이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정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선거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해봤자 그것이 이렇게 권력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 집단들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통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건 간에 그 국회에다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정책 대안은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후일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치판에 남은 이야기는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권력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음습하게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거래, 이것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이합집산의 논리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또 망각하는 수준에 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도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니까 앞에 있었던 큰 사건들 뒤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 잊어먹죠.
그러지 않고서 그걸 다 외우고 살았다가는 아마 제정신 갖고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 테니까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문제들까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좀 열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일체 용납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을 했었죠. 그러고 이제 와서 보면 이제 북핵 문제는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북측은 이미 핵무장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국민들을 그래서 좌절시켰던 이 사회의 상식을 모조리 박살을 냈던 조국 일가에 관한 비리, 이것도 요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계류돼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 나오지 않으면 그건 이제 또 잊혀지는 건가요? 또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이제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던, 불법이죠 거의. 불법을 스스로 자행했던 국회의 파행, 이런 사건들도 이제 잊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거의 정치화해서 정치적 판결을 일삼고, 그리고 거기서 옷 벗자마자 정치판에 국회의원 후보로 뛰어들고 청와대로 뛰어들어가고, 또 반일운동을 한다고 국민을 온통 선동을 해서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을 시켜놓았던 사건들, 검찰 개혁을 한다고 빙자하고 진행되었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법치 체계의 본격적인 훼손. 청와대의 각 비서진들이 울산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다. 벌써 13이었나요? 13명이나 되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전부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뭐 유재순가 하는 무슨 비서관을 했던 사람인가요?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었던 이의 비리 같은 것들, 또는 버닝썬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요즘 최근에 라임 사태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 속에 권력들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서 못된 짓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우한 폐렴이라는 사태에 묻혀서 거의 잊혀져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의 무능함. 왜 우리는 오늘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과감히 차단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사를 받는 비용부터 분리 수용되어서 일정 시간을 경과시키는 그 체제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글쎄요, 지구상에 다른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사태가 지속돼야 하는가? 이것은 결국 최초의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못한 데에서 발목이 잡힌 결과라고 할 것인데요. 여기서 비롯되는 연속되는 무능함. 왜 국민들을 길거리에 마스크 한 장을 사지를 못해서 그 긴 장사진에 줄을 서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태가 장기화할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 하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 그리고 일만 있으면 책임 회피하고 남의 공이건 뭐건 의병들의 공로건 뭐건 가져다가 자신들의 공로로 포장하기 바쁜 이러한 방역체계의 무능함.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정권의 실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또 앞두고 있으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누가 나왔지? 실정도 상관이 없고 앞으로 이 나라가 갈 길도 상관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역 논리, 역시 이런 것들에 전부 몰입돼 가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살 길을 찾는 변화, 이 앞날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이제 거의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멈춰서 있는 이러한 잔인한 현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 국민들은 지금
그냥 국회의원 선거 정도는 그렇게 치부하면 되고 넋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미래, 그것은 곧 나와 나의 자식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놓고 절대로 넋을 놓아서는 안 되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어야 하느냐. 내가 누구의 자식이건 누구와 친구건 누구의 어떤 동지건 어느 고향 사람이건 이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잃어서는 안 되는 기준. 국익을 위해서 오로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 한 가지만은 명백하게 지키셔야 그래야 이러한 수렁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열고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실정을 겪었으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의 집단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맨발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바꿔를 외치는 것은 진보의 고유의 가치가 아니라 진실로 나와 우리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관이니까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들, 그 모두의 삶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들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